평택 얘기 잠깐 하고 갈까요? 네, 그렇죠. 우리 또 시용산객잔 시청자분들께서 대체 평택은 뭐냐? 평택 주민이나 뭐 평택 개발 이런 거 관련된 건 아니죠. 아마 설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주민들의 불안함 정도만 달래줄 정도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잠시만요. 너무 이제 논란은 안 될 정도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한테 얘기한 걸로 다 얘기하면 그 정도는 안 돼요. 고소 그렇죠. 고소도 있고 약간 너무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농수산물 수입하는 그러한 회사를 하나 인수했어요. 그런데 그 원래 그 회사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최 씨로 같은 들었어요. 최 씨. 최순실 거였어요. 와, 최서원. 네. 그분 거를 인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수입을 하다가 좀 뭔가가 좀 잘못돼서 수입해서는 안 될 걸 수입했다. 네,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많이 생겼고 그거를 좀 무마하고 정리하려고 하다가 상당히 무리한 일이 벌어졌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다. 예. 그게 이제 인천 지금 막 논란되는 거 인천 건이 있잖아요. 하나. 예, 백혜룡 경장 나온 거. 인천 건과는 별개로 세관 문제로 있었던 평택 건이 하나가 이제 곧 드러날 것 같아요. 인천 세관 문제는 이제 마약 수사를 좀 이렇게 축소하려고 했던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 이제 관세청 직원들, 세관 직원들이 연루돼 있다라는 걸 수사하려고 하는데 관세청 고위층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빼줘라. 그래서 백혜룡 경장을 좌천시켰다는 결국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막 이제 섞여가지고 막 기사도 되고 보도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취재를 다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네. 평택 일단 주민이나 뭐 도시와는 큰 관련이 없고 위치가 이제 최은순 씨 그리고 오빠가 아주 상당히 좀. 오빠가 이제 김진우 씨. 네. 김진우 씨. 근데 모든 이권 사업에는 수입하다가 뭐 좀 뭐 잘못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아무 일도 아닐 수도. 프라이팬을 그렇죠. 수입했는데 밑에 철판이 없더라. 그렇죠.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철판하고 다른 게 있더라.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콩인 줄 알았더니 팥이더라. 뭐 이런 거죠. 아 좋았어요. 나라에 발전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인 줄 알고 수입했는데 팥이더라. 네. 이런 거. 근데 그건 정말 큰데요. 네? 만약 그게 사실이면. 콩인전 바람 잡으면 안 돼. 얘기 나올 뻔했어. 아니 콩인전 알았는데 팥이 들어오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하나 더 취재를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취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그런 정황이 있다, 의혹이 있다 정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단계는 지나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구체적으로 다 확인을 했고. 확인을 했다. 네. 그러니까 증언까지 다 따놓은 모양이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명태균 씨 논란도 장성철 소장이 키웠어요. 그렇죠. 방송에서 계속 키운 차원에 게 못 아니라 보니까. 제가 그냥 처음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취재 과정에서부터 장 소장님이 많이 도움을 줬던 내용이기도 하죠. 윤석열 정부는 사실 장성철 소장 때문에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렇습니다. 아닌가. 딥스로트. 네. 밥 우드워드 정도 되는 거죠. 장성철 소장님 잠깐 이렇게 좀 해보세요. 진짜 목이 너무 아파. 알겠습니다. 정권 하나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만하면 목이 아프죠. 목이 아프죠. 제가 목에 너무 힘주고 다니다가 경추가 좀 그런 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평택 얘기를 저희가 현재 정황보다는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걸로 일부에서 취재가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장 소장님께 의견 주셨습니다. 혹시 모르니 안전을 위해서 수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평택건?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해요. 그렇죠.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죠. 엑스파일 때도 살아남았어요. 엑스파일 때는 그럼. 맞아. 엑스파일 컸지. 불사조야 불사조. 그 이상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평론가의 불사조. 불사조. 좀비. 알겠습니다. 걸어다니는 망자. 서울고검이죠. 정확히는 이거 검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울고검이 미래에셋증권의 고객과 관리자와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을 압수수색했는데 수백 개가 있었고요. 이미 나왔죠. 이 녹음 파일 중에는 김건희 씨가 2010년에 그 직원 PB한테 전화하면서 나 그냥 여기서 수익 날 텐데 나보고 40%를 달라네. 좀 많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줘야지. 아마 얘네들이 주가 관리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는 보도했는데요. 이게 이제 10월에 20년 10월입니다. 2010년 10월 20억 원을 2달 맡겼다. 그리고
수익 40%를 약속한 정황이 있다는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이거는 이제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워딩이 저렇게 됐다는 거는 확인이 안 됐고 검찰이 2달 맡기고 수익 40%를 약속한 것 같다. 왜냐하면 2010년 10월에 맡겨서 11년 1월에 그 돈을 찾은 정리매매한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기간 어쨌든 주가를 올리고 40%를 약속할 정도면 이게 주가 조작 아니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OX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주가 조작에 동참했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다. 방조거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이거 너무나 명확한 거잖아요. 그냥 주가 조작을 했죠. 예. 했죠. 저는 주범에 가깝다고 봅니다. 주범에 갔다. 네. BP 패밀리. 네. 장소장님은 주범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알고 있었고 동참해가지고 이익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을 물어보면 네. 부정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 증거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검찰이 전혀 수사를 안 했던 거. 이거는 이제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검이 이제 밝혀질 것으로 보여요. 일단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특검은 뭐 조사는 하겠다란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요거 이제 수사에서 나와야 되겠고 중요한 건 검찰이 오늘 조중동 사설이 다 똑같았습니다. 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조선일보 사설을 대표적으로 보면 가장 뭐 보수적이다라고 됐던 4년간 안 나오다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온 김건희의 녹음 파일. 이거에서 어렵게 찾아낸 게 아니거든요. 미래에셋증권 DB에 그냥 있던 녹음 파일입니다. 그러면 이전 수사팀들은 뭐 했냐. 이때는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수사팀도 있었고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이 지휘했던 그 수사팀 윤석열 정부의 수사팀도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있는 걸 저걸 안 찾고서는 서울고검은 4월 25일부터 시작했는데 실제 수사에 들어간 지는 뭐 한 달 정도 되는데 여기 있네 하고 찾아낸 거예요. 이건 검찰이 뭉갰다고 봐야 되겠죠. 뭉갰죠. 일부러 안 찾을 것도 있었고 저희 가서 압수수색하면은 있을 것 같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래 보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특검 조사 받아야죠.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구속시켜야죠. 그 사건을 뭉갰던 검사는 가중처벌이 돼야 됩니다. 가중처벌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인도 이렇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범죄일 수 있는데 검사잖아요. 그것도 고위직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 중앙지검장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그가 손댔을 때 왜 고검에서 했을 수사를 못했을 리는 없잖아요. 저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일부러 알고도 뭉갰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특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김건희는 이 건으로 이 녹취 파일로 이미 뭐 더 털 것도 없이 그냥 이거는 뭐 기소권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를 권력으로 뭉갰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판단이었냐 아니면 민정수석 얘기를 들었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뭉갰느냐 저는 이 건이 더 큰 줄기 같아요. 수사 방해. 예. 물론 이런 것도 늘 중요합니다. 공권력의 작동을 누가 고의적으로 멈추겠다. 그것도 외압이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고 사실 뭐 저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윤석열도 검찰총장이었고 이럴 수도 있죠. 가서 선배님 밑에 이제 미래에셋증권관 검사가 선배님 여기 뭐 통화 파일도 좀 뒤져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US 선배 이제 부부장 검사 이런 분이 야 살살혀 어쩌려고 그래요. 넌 눈치가 없어. 넌 눈치가 이러면서. 너는 막 검사가 그냥 다 뒤진다고 검사가 아닌겨. 이러고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빨리 들어와 이럴 수도 있고 그냥. 그러니까 야 해장국 먹어야지 너 뭐 먹을 거요? 문재인 정부 시절, 얼큰한 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성윤 검사가 이걸 하다가 그 윤석열 총장한테 엄청 혼났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일련으로 봤고, 뭐 일단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수사까지는 좀 잘라 놓더라도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 수사를 뭉개었다는 것들은 이제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고검에서 그렇죠.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뭉갰어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김건희 여사가 이건 보도가 많이 됐죠.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지난해 7월 창성동 경호처 부속 건물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13일 전에 비어폰으로 2차례
통화를 했다. 김주현 민정수석과 당시 영부인이 무슨 내용을 하려고 비아폰으로 통화를 했냐. 그 근래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민정수석과의 통화가 상당히 많아서 김건희 씨의 수사 관련 내용이 아니겠냐라는 게 그 통화하고 열흘 후에 있습니다. 무혐의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그렇게 그거 논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뭐. 김건희 씨와 김주현의 비아폰 통화는 지난해 7월 3일인데 그 뒤에 20일쯤에 조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무혐의는 아마 작년 10월 경에 그때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준수 수석이 엄청나게 통화를 많이 했고 그때 이후로 이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아니면 이랬나? 김건희야, 김주현이야. 왜? 저기 왜? 왜라고 아니 하지 영부인한테 않겠어요? 왜라니? 그냥 윤상현 막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 내가 김건희라고. 아 김건희라고? 아 네. 그렇지. 네 민정수석 감히 불경을 저질러. 요즘 공직기강이 좀 너무 해이해진 것 같아요, 수석님. 네. 공직기강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 특히 네, 검찰 그렇게 있잖아. 네. 거기 좀 너무 나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불편하신 게 어떤 여러 점이시죠? 가지로 나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 나오던데 네. 이거 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좀 정리 좀 하세요.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지 뭐.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그 정책 얘기는 했네 그럼. 그렇겠죠. 그러네. 통화가 가고 또 왔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보고하지 않았나. 네, 여사님.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참 이렇게 고약한 게요. 비화폰으로 이렇게 전화가 됐잖아요. 비화폰이라는 것들은 민간인은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이 비화폰으로 김건희 민정수석 그다음 심우정 검찰총장도 비화폰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개 라인이 다 비화폰으로 전화가 된 거예요. 국가기밀을 요하는 사안을 논의했을 리는 없고 그럼 만약 국가기밀이었다면 김건희라는 사람이 국가기밀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본인 수사 제일 처음에는 주가 조작, 명품백 그다음에 명태균이 터질 때쯤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했다. 이게 사실은 아닌가. 비화폰을 뭐 두 개를 잘 계속 가지고 다니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예를 들어 심우정 총장이나 김주현 수석이나 근데 특별하게 비화폰으로 했다라는 거는 막 일반 전화 우리가 투폰이랑 다르잖아요. 일반 전화 비화폰 있다가 했다는 건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 비화폰으로 해야 될 뭐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신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